연립 1차 방정식 활용 파트입니다. 활용 단어는 사실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각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한 개에 800원인 키위와 한 개에 1000원인 사과를 합해서 9개를 샀고요. 7,8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두 개를 합해서 9가 된 거고 물건 가격을 합쳐서 7,800원이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위를 x, 사과를 y로 잡게 된다면 x 더하기 y는 9가 되고 800x 더하기 1000y를 하면 7,800원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식에 먼저 100으로 약분하고요. 2로 한 번 더 약분해 주시면 4x 플러스 5y는 39가 됩니다. 그러면 윗식에 4를 곱해서 어차피 x, y 둘 다 구해야 되니까 빼면 y는 3이 됩니다. 이때 식은 위 아래로 썼지만 뺄 때는 아래에서 위로 뺀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한 번에 구한 겁니다. 안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 돼서 또 식을 한번 고쳐야 되니까요. y는 3으로 그냥 한 번에 뺐습니다. 그러면 x는 첫 번째 빨간색 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x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위는 6개, 사과는 3개다. 이런 것이죠. 자, 밑에 있는 1-1은요. 키위가 어른으로, 사과가 어린이로 바뀐 것밖에 없죠. 그래서 동일하게 식을 구성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수업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나이 문제입니다. 언니와 동생의 나이의 차이는 8살이다. 그리고 6년 후에 언니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의 2배보다 4살이 적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이의 차가 8살이다. 일단 이게 하나 존재하는 거죠. 이때 언니를 x, 동생을 y 이렇게 나이를 설정하면 x 빼기 y는 8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6년 후에는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영어로 치면 시제 변환인 겁니다. 그래서 언니의 나이, 동생의 나이를 모두 다 점프업을 시킨 다음에 언니의 나이가 동생의 나이의 2배보다 4살이 적어진다. 이렇게 직독, 직히하듯이 써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나면 연립방정식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식을 x는 y 플러스 8로 변경해서요. 대입법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y 플러스 14, 2y 플러스 8로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y는 6이 되고요. y가 6이라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x는 14이기 때문에 언니의 나이는 14살, 동생의 나이는 6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2-1번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5년 전이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세워보시면 서구와 수혁이가 함께 작업하면 그럼 1의 능력을 더해야겠네요. 더하고 나서 이것을 4일 동안 반복하면 일이 끝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구가 8일 동안 먼저 작업을 해주고요. 나머지를 수혁이가 3일 동안 작업을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잡힙니다. 이런 다음에 서구가 혼자서 일을 할 때가 궁금한 거니까 y를 소거시켜 주셔야겠죠. 그래서 윗식에는 12를 곱하면서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4를 곱해주시면 y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두 식을 뺄 건데요. 밑에서 위를 빼준다는 생각으로 계산해주시면 20x는 1이 됩니다. 자, 1이 끝난 거잖아요. x는 서구가 할 수 있는 1의 능력이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25입니까? 그렇죠. 일수겠죠. 그래서 21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문제는 x를 구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다른 문제지만 이것도 1문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같이 식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석식 문제입니다. 자, 거석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을 하나 외워야 되는데 그것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하나로 외워주자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상식이니까요. 나머지 우리가 변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4번 문제는 특징적인 문제이죠. 어떤 문제? 15분 후에 출발하였다? 아, 시간차가 15분 나왔다. 이런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유형이 조금은 달라지더라도 같은 식으로서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빠르겠죠? 자, 그러면 우선 시간차가 15분 났다를 표현할 거고요. 이때 동생이 걸린 시간을 x, 형이 걸린 시간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y는 15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하나 더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속력과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과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 집에서 출발해서 같은 길을 갈 건데 동생이 가고 형이 가요. 뒤늦게. 근데 어쨌든 만났다는 얘기는 이 둘이 간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 이렇게 해서 연방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식을 60을 나눠주시면
x는 4y가 되므로 대입법을 이용해서 3y는 15, 그래서 y는 5, 그래서 x는 20 이렇게 둘 다 시간을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형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형이 걸린 시간이 y였죠. 그래서 5분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시간차 문제. 그래서 4-1도 시간차 문제가 풀어보시기 바라겠고요. 4-2는 제가 다른 유형이니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per hour, 이게 시속이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4km 더 먼 길을 시속 3km per hour로 갔다. 그래서 이때 올라간 거리를 xkm, 이때 내려간 거리를 ykm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총이라는 거는 뭐가 있죠? 더하기가 있는 거죠. 총 3시간 걸렸다.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문장에 쓰지 않았던 멘트가 뭐가 있냐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 이렇게. 의미적 해석이 다 되셔야 됩니다. 패턴적으로 뭔가 외워서 쓰시면 고난도 문제가 나온 순간 바로 무너지십니다. 자, 그래서 윗식에다가요.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서 3x 플러스 2y는 18 이렇게 적어주고요. y를 대입해 주시면 3x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가로를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분배를 적용해서 5x는 10이 되고 x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4km 더 먼 거니까 6이다. 그래서 정답은 6k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